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2018 회계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당인 공화당도 난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새 예산안은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복지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농업 보조금도 대폭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내일 2회에 제출할 2018 회계연도 예산안에는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농업보조금, 연방공무원연금 등에 대해 10년간 총 1조 7천억 달러의 비용을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의료 보조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예산이 10년간 8천억 달러 줄어들고 푸드스탬프 예산도 10년간 1,930억 달러 삭감됩니다. 복지 부분 예산 삭감은 영양 보조 프로그램을 포함해 총 2,740억 달러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업 보조금도 큰 폭의 삭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예산안에 대해 공화당의 위원들도 현재의 형태로는 이해 통과가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중순 국방 예산을 10% 증액해 540억 달러로 편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총 1조 1,500억 달러 규모의 일명 아메리카 퍼스트 예산안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정계 안팎에서는 이번에 정부가 내놓을 최종 예산안의 규모를 총 4조 달러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채널 K 뉴스 지한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 6주간의 출산, 육아, 유급 휴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양부모도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전국적으로 13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19일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출산과 육아 최대 6주 유급 휴가를 포함한 연방정부 새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부모가 자녀 출산이나 양육을 위해 일을 잠시 쉬어야 할 때 연간 최대 6주간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출산과 자녀 양육을 위한 유급 휴가는 지난해 대선 기간 중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여성은 물론 남성의 유급 휴가 혜택을 누릴 수 있고 특히 자녀를 입양하는 양부모도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유급 휴가는 전국적으로 13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한 운영 예산은 앞으로 10년 동안 250억 달러가 추산됐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가 일부 노동자들에게 출산, 양육, 유급 가족 휴가를 시행한 결과 사업체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당초 우려와는 달리 생산성 증진, 직원 사기 진작, 모유 수유 기간 확대 등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극단적인 반이민 정책이 펼쳐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연방이민당국이 불법 체류자 색출을 위해 강력 범죄자 추적대 사용하는 휴대폰 추적 장치를 동원했습니다. 불법 체류자의 휴대폰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의 정보도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19일 더 디트로이트 뉴스에 따르면 연방이민세관단속국은 최근 불법 체류자를 색출하기 위해 스팅레이를 사용했습니다. 스팅레이는 연방수사국 등 수사당국이 테러범, 강력 범죄자 추적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장비로 휴대폰 데이터 추적 장치입니다. 실제 이민세관단속국은 이번 단속에서 스팅레이를 이용해 엘살바도르 출신 불법 체류자를 추적하고 그가 일하는 곳을 찾아냈으며 결국 체포했습니다. 이민자 단체와 인권단체들은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의 휴대폰 정보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합법 체류 신분의 일반 시민들의 정보도 무분별하게 수집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스팅레이 사용은 불법 체류자를 마치 테러범이나 강력 범죄자로 인식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민자 단체의 한 관계자는 불법 이민자를 마치 극악한 범죄자와 동일시하고 있는 마구잡이 단속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연방의회 공화당은 불법 체류 청소년들의 부모에게 전자 발찌를 채워 일거수일투족을 모니터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반이민 정책들로 이민자 커뮤니티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뉴욕시 한인 노인들의 빈곤율이 아시아 민족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노인 10명 중 3명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비영리 단체 도시미래센터는 뉴욕시 노인생활 수준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에서 출생한 65살 이상의 한인 노인들 가운데 29%가 연방 빈곤선 이하의 소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내 전체 이민자 노인들의 빈곤율 평균은 22%입니다. 한인 노인들의 빈곤율은 전체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출신 국가별로 네 번째였지만 아시안 민족 중에서는 최고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노인 빈곤율 1위는 42%로 조사된 러시아계였으며 두 번째는 도미니카 공화국계, 세 번째는 멕시코계였습니다. 4위 한국 다음으로는 중국계 노인이 빈곤율 27%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시 미국 태생 노인 연소득은 2만 800달러로 나타난 반면 노인 이민자의 중간 연소득은 1만 800달러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노년층의 영어 미숙도는 86%로 뉴욕시 전체 이민자 커뮤니티 가운데 네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시 전체적으로 영어가 미숙한 노인 이민자 비율은 59%였고 함께 살고 있는 14살 이상 가족 중 유창한 영어 구사자가 아예 없는 노인도 36%나 됐습니다. 한편 이민자 노인 인구 비율은 2000년 이후 증가 추세로 돌아서면서 스테튼 아일랜드가 가장 높았고 맨하탄은 단 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8일 맨하탄 타임스퀘어 보행자 도로 차량 돌진 사고를 일으킨 피의자 리처드 로자스에게 살인과 살인 미수 그리고 차량 살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피의자 로자스는 체포 직후 정신 착란 증세와 마약 양성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무고한 시민 1명의 목숨을 앗아갔으며 3명을 중상에 빠뜨리고 다수 부상자를 발생시킨 피의자 로자스는 현재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입니다. 환각의 질주 후 경찰에 체포되면서 로자스는 그들을 죽이고 싶었다고 외쳤다고 NBC 등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는 사고 전 마약과 마리화나와 함께 흡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해군이었던 그는 2014년 플로리다주에서 환각 운전으로 적발된 뒤 체포에 불응하면서 불명예 제대를 했습니다. 이외에도 2건의 음주운전 전력도 밝혀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체포 직후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착란 증세를 보였고 체내에서는 마약의 종류인 PCP 양성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로자스가 술과 마약, 재정 문제까지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NBC는 로자스가 지난주에도 브롱스에서 위협 혐의로 체포됐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자스는 18일 오전 11시 55분쯤 2009년형 혼다 어코드로 7에비뉴 선상을 달리다 갑자기 42스트릿에서 인도로 돌진하면서 45스트릿까지 다시 북쪽 방향으로 질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했으며 미시간주에서 온 18살 관광객 엘리사 엘스맨이 결국 사망했습니다. 뉴욕주 검찰이 주의회 활동비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상원위원회 위원장들에게만 지급되는 활동비가 일부 부위원장들에게 지급됐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19일 뉴욕타임즈 등에 따르면 뉴욕주 검찰과 연방검찰 뉴욕 동부지검은 일명 룰루스라 불리는 주의회 활동비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통상 주 상원 활동비는 상원의장의 결정에 따라 각 위원회 위원장들에게 지급됩니다. 하지만 존 플래내건 현 상원의장은 7명의 부위원장들에게도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알려진 활동비 액수는 1인당 평균 $10,000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화당 의원 5명과 독립민주컨퍼런스 소속 민주당 의원 3명 등 총 8명은 위원회 위원장이 아님에도 기록상에는 위원장으로 돼 있었습니다. 플래내건 의장은 모든 게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상 허위 기재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의혹은 커지고 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활동비를 지급하는 감사원의 실수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감사원은 인증한 서류를 통해 활동비를 요청하면 감사원은 지급하게 돼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주 검찰과 연방검찰은 현재 감사원에 관련 기록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뉴욕주가 연방정부에 잇따른 펜스테이션 기차 탈선과 지연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엠트랙은 펜스테이션 대규모 개보수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올 여름 교통 대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1일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연이은 펜스테이션 기차 탈선과 지연 문제를 연방정부 차원에서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한은 현재 펜스테이션의 상태를 개탄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최근 이어지고 있는 선로 고장과 기계적인 결함 등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엠트랙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7월부터 8월 총 44일 동안 펜스테이션 대규모 개보수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평일과 러시아워에도 공사는 계속됩니다. 현재에도 이미 포화 상태를 겪고 있는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버스와 전철 이용자들은 공사로 인해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와 뉴저지 트랜짓 기차 운행이 20% 이상 줄어들면서 올 여름 교통 대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결국 이러한 MTA 대중교통 과부하는 도미노 현상을 일으킬 수 있고 특히 엠트랙은 7주 안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쿠오모 주지사는 우려했습니다. 주지사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기 대책 마련과 근본적인 해결책 강구를 강조하며 민영화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펜스테이션 민영화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메모리얼 데이 연휴가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올 메모리얼 연휴 장거리 여행객 수가 10여 년 만에 최대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각 주 당국의 강도 높은 교통 단속이 펼쳐질 계획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이어지는 메모리얼 연휴 기간 거주지에서 50마일 이상의 장거리 여행을 떠나는 미국인들의 수는 총 4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전국 자동차 클럽은 전국적으로 장거리 여행객 수가 지난해에 비해 100만 명 이상 늘어날 전망이라며 이 같은 숫자는 지난 2005년 이후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전체의 88%를 차지하는 약 3,460만 명은 차량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 수치도 지난해에 비해 2.4% 늘어난 것입니다. 한국 여행의 경우에도 지난해보다 5.5%가 증가한 29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 외에는 크루즈나 기차, 버스 등 해상과 육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통상 메모리얼 데이를 전후해 가솔린 가격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지만 올해는 다소 주춤할 것이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연휴를 앞두고 자동차 여행자들이 많아짐에 따라 가솔린 가격도 다시 출렁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뉴욕과 뉴저지주 경찰 등 각 주 당국은 이번 연휴 기간 강도 높은 교통 안전 단속을 펼칠 계획입니다. 음주운전은 물론 안전벨트 미착용, 과속 등 신호 위반 등으로 단속을 강화합니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퓨전 국악그룹 가야 챔버의 행복 콘서트가 지난 주말 뉴욕과 뉴저지에서 잇따라 개최됐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대중적인 음악들이 새롭게 해석돼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가야금과 해금, 그리고 드럼과 기타, 클라리넷 등 동서양의 악기가 함께 구성된 가야 챔버의 아리랑 연주로 시작된 공연은 전통 국악과 진도 북춤 등 다양한 장르의 새로운 형식의 국악 공연으로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2015년에 결성된 가야 챔버는 그동안 여러 공연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가족이 함께 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음악들로 모아서 보다 대중적이고 또 쉽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곡들로 구성을 해서 행복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콘서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뉴욕에서 활동하는 최고의 연주자들로 구성된 가야 챔버는 한국 음악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퓨전 국악을 통해 국악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야 챔버의 행복 콘서트는 지난 금요일에 뉴저지 NB 팩토리에서 그리고 토요일에는 플러싱 리셉션 하우스에서 각각 개최됐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오늘 대규모 취업 박람회가 열리면서 인재 채용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미셸 박스틸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장과 잡코리아 USA의 비영리 단체 하이어링 파운데이션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한인 기업들과 정부 기관, 주류 기업 등 130여 개 업체들이 참여해 취업 준비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잡을 구해서 들어올 수 있는 거, 그다음에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러니까 프라이빗 government partnership.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보고 있고요. 이력서 쓰는 법이라든지 인터뷰 잘할 수 있는 팁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시간별로 저희가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한편 올해 처음으로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취업 박람회를 개최한 잡코리아 USA 측은
앞으로도 주류 기업과 정부 기관들의 참여를 더욱 늘리고 활발한 인재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사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노숙자들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노숙자 수는 2,584명으로 4년 전인 2013년 1월 1,678명보다 5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최근 주택 부족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렌트비는 상승한 반면 근로자들의 임금은 정체돼 주민들의 주거 유지가 어려워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오렌지 카운티 내에 원베드룸 주택에 살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은 시간당 평균 $27 52센트를 벌어야지만 주민의 68%는 시간당 평균 $19 12센트의 임금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입니다. 20일 AP통신과 USA 투데이에 따르면 디트로이트에서 서울로 향하던 델타 항공 여객기가 계기판의 신호 고장으로 이륙 후 연료를 버리고 회항했습니다. 델타 159편 항공기에는 승객 375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이륙 30분 후 나타난 계기판 장애 신호 표시에 미시간호 주변을 운영하다 회항했습니다. 회항 후 승객들은 모두 안전하게 내렸습니다. 승객들을 위해서는 대책을 마련했고 여객기는 보수 정비를 준비 중입니다. 외국인 의사들에게 발급되는 교환 연수 비자 J1의 수속을 신속하게 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19일 그레이스맹 연방 하원 의원이 발의한 의사 확보 레지던시 법안에 따르면 J1 비자의 수속 절차를 전담하는 직원을 별도로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J1 비자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신청하는 데다 이민국 직원도 부족해 적체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표결에 붙여지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통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28세 이모 씨가 마약 유통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뉴저지주 허드슨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이 씨의 저지시리의 한 아파트에서는 코케인과 마리화나 외에도 초강력 환각제, 신경안정제 등의 마약과 함께 마약 유통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차량 3대, 현금 12만 5천 달러 등이 발견됐습니다. 압수된 마약의 시중 가격은 약 3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휴대폰을 통한 뉴욕시 미터 주차 요금을 결제하는 앱 Park NYC가 18일부터 브루클린과 스테이튼 아일랜드로 확대됐습니다. 이로써 파크 NYC는 퀸즈를 제외한 뉴욕시 4개 보로에서 모두 시행되게 됐습니다. 애플과 안드로이드에서 무료 다운로드할 수 있는 이 앱은 자신의 개인 정보와 자동차 번호를 입력해 계정을 만든 후 미리 금액을 충전해 놓고 주차 요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은 차차 흐려지면서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2도, 섭씨 22도, 밤 최저 기온은 59도, 섭씨 15도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지역에 따라 간간히 흐리겠지만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목요일은 흐리고 한두 차례 천둥과 번개가 치겠습니다. 금요일은 흐리고 오전 중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